1991년 일본의 미에현 요카이치시 토미다구에서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카모마의 유키는 당시 8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 유키는 학교에서 돌아왔고 유키의 아버지 요시유키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아버지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유키의 아버지인 요시유키는 딸이 돌아온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 유키의 어머니인 이치코가 집에 전화를 걸었고 유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키는 집에 없었고 테이블에는 따뜻한 코코아가 담긴 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요시유키가 잠에서 깨어났고 가족들은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평소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갔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8시가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키가 사라졌던 날에는 유키가 평소와 다르게 친구들이 놀자고 한 것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유키가 놀러갈 때 항상 입고 다니던 외투와 항상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그대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키는 코코아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코코아를 타서 마셨는데 유키의 작은 언니가 돌아왔던 오후 3시에 코코아는 따뜻하였고 얼마 마시지 않은 듯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유키가 코코아를 마시려다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키의 실종이 알려지고 난 뒤 여러 목격담이 전해졌는데 그중 가장 많은 제보는 토미다역 근처에서 유키를 보았다는 목격담이었으며 유키가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승용차의 운전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유키의 가족들은 유키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TV에 제보도 하였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1994년 가족들의 앞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미유키상에 대해 미유키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버지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것은 토미타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토미타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와 슈나의 겉에 반대해 파라포우에 근무했다. 어느새 가정을 가졌고 몇 년 지나서 뒷문에 서게 되었다. 지금은 겨차서 근처에서 상놈들을 다루고 있어. 다음으로 스즈카게에서 캐를 빼서 아리따운 여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유키치를 쥐어주었다. 잡은 것은 아사얀이라고 생각한다. 낮부터 테로에 들어가 가랑이를 크게 벌려 집의 뒷문을 잊어버리고 둘은 서로 엉켜붙었다. 이제 여자는 사람을 넘어서 한 마리의 암컷이 되어 있었다. 감격에 그저 아사얀 말대로 움직였다. 그 일이 큰 사건인 줄은 모르고 또 캄차카의 백설의 차가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미유키를 얼음지역으로 떨어뜨렸던 것이다. 벌써 봄, 세 번째로 맞는 것이 된다. 경계에 약국이 있던 곳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나비 한 마리가 타타르 해협을 건너갔다. 이런 평화회고와는 다르다. 미유키의 어머니가 연약한 날개를 파닥파닥 팔랑팔랑하면서 우리 아이를 찾으며 드넓은 타타르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가끔은 역 근처 간판들을 멍하니 응시한 적도 있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 죄책감은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을 잊고 싶기에 사타구니를 벌려줄 수컷을 계속 찾는 매일. 마타와르는 그 누가 그것은 토미타에서 태어난 것은 틀림없다. 확증을 잡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아라. 천천히 멀리서 지켜볼 것.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갈갈이 찢어버리기라도 해주고 싶은 여자 다. 미유키가 불쌍해. 가랑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때가 여자의 제일 고귀한 시간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두고 일본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다수가 일부러 밑에 뭔가를 깔아서 서투게 쓴 것과 연필로 쓴 뒤 다시 볼펜으로 덧쓴 것,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지명들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편지에서 뒷문은 매춘을 의미하며 아사야는 야쿠자를, 테로는 호텔 등을 의미하며 이 편지를 해석하면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키를 유괴해서 야쿠자에게 넘겼는데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 일본의 치안에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고 하나
일본의 야쿠자들은 아동 포르노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무서운 처벌을 부를 국제 인신매매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편지는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한 장난질이거나 음해로 추정된다고 보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유키의 가족들에게 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신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를 하는 펀치 파마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펀치 파마의 남자는 사건 당시 목격담 속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가 하고 있던 머리 모양과 같은 것이었으며 당시 경찰은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본의 3대 위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는 카모마의 유키양 실종 사건. 그 범인은 누구이며 이 괴이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고 2003년에 전화를 건 남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